시작합시다. 오늘은 가볍게 일단은 가볍게 104. 그래서 오늘은 104 쪽에 있는 내용에서부터 우리가 좀 출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04 쪽에 있는 내용부터 출발을 좀 할 건데, 가볍게 연휴 마지막 날인데 어째 잘 즐기셨나요? 연휴 잘 즐겼나요? 라이브로 채팅 좀 해보세요. 소리 잘 들리나요? 소리 잘 들리나요? 나머지 4명은 왜 대답이 없지? 나머지 4명은 왜 대답이 없을까? 채팅을 좀 쳐보세요. 딴짓거리 하지 마시고. 나머지 셋. 오케이. 1명. 마지막 하나. 오케이. 자, 오늘은 그래서 104 쪽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4 쪽의 대표형 3번까지만 했었고요. 대표형 4번부터는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현재 잘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잘 보일 테니까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중간중간 내가 코드를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출결 코드처럼 내가 오늘 약간 중간중간 심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온라인 학습은 딱 그렇게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다가 내가 퀴즈 던져드리는 걸 꼭 다 적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에 왔는데 거기가 안 돼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 있을 예정이오니 꼭 꼼꼼하게 잘 시청하시면서 오시길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거를 좀 먼저 좀 복습을 좀 해보면서 가보려고 하냐면 이거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이거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그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루트라는 제곱근을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뭔 말이니?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x-a의 제곱이 만약에 b야 라고 주어졌다면 우린 여기 있는 요 x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하냐면 저기 있었던 제곱을,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1차식을 전체로 묶고 있었던 제곱을 없애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했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가져왔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때 가져왔던 것이 루트가 되었고, 그래서 여기 있는 루트를 왼쪽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른쪽에 다 같이 씌우게 되면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루트를 씌우다 보니 오른쪽에도 루트가 생기게 돼요. 근데 루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루트는 반드시 누가 좀 껴있냐면 빨리빨리 좀 와. 나 혼자 많이 쓸쓸했어요. 지금 애들 다 저걸로 보고 있단 말이야.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어서 다 쓸쓸해요 지금. 너는 왜 늦었어요? 그럴 수 있지. 야, 유일하게 대면으로 온 아이가 놉니다. 야, 나머지는 다 저 라이브로 보고 있는데. 나도 너 라이브로 볼 줄 알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교재 104 쪽에서부터 바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바로 출발했을 때 여기 루트 씌운 거 기준 앞에 풀마가 붙는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x를 구하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x를 구하는 것이 목표니까 저기 있는 a를 넘겨주는 게 필요했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큰 x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a 풀마 루트 b였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다면,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문제들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할 것
이걸 조금 더 단계 확장을 해서 얘네들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는 뭐를 풀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때 여기는 요 제곱근을 풀기 위한 그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내용인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제곱꼴로 완벽하게 줬으면 그냥 바로 루트를 이용하면 되겠으나 그걸 제곱꼴로 주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고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완전 제곱식에 관련된 것들을 이용해서 푸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게 될 거고 여기 있는 대표형 4번은 나중에 2차 함수 만드실 때 그래서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되게 친절하게 단계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단계 설명들을 하나하나 발박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보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 때 첫 번째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식을 바꾸는데 그때 그 식을 바꾸는 과정이 바로 어떻게 바꿨는가 그것만 떠올리시면 아마 얘를 구할 때는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얘 포인트는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습니까? 라는 얘기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저기 있는 첫 번째 줄부터 쭉 한번 읽어보려고 하니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줄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기억하세요. 중근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가장 좋은 건 몇 차식까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는 바꾸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지 못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얘를 바꾸면은 약간 조금 애매모호한 애들이 생겨. 그러니까 얘가 식이 좀 바뀌면서 애매모호해지는 애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애매모호한 애들이 누구일까? 그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꾸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되는 건 구별하기예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구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되게 바꾸기 편한 거 넌 약간 조용히 해봐. 저기 온라인 애들 좀 질문 좀 오늘 많이 던질 거예요. 자, 온라인 애들, 온라인들. 자, 바꾸기 편한 것은 뭘까요? 댓글로 다 달아보세요. 2차, 1차 상수 중에서 바꾸기 편한 것 뭘까요? 오, 상수. 다른 대답? 아니면 같은 대답? 아니, 넌 조금 기다려봐. 얘네 대답 다 달고. 승우는 지각했고. 승우 지각. 나머지 둘. 상수가 바꾸기 편해요? 2차가 바꾸기 편해요? 1차가 바꾸기 편해요? 어이 지훈이 너는 뭐가 바꾸기 편해? 그렇지. 상수가 바꾸기 편합니다. 오케이 대답 다 잘 달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 결론적으로만 또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 줄 거는 이거 상수는 바꾸기 편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상수는 바꾸는 게 편해. 하지만 2차랑 1차는 바꾸기가 조금 애매해. 그러면은 뭐야? 얘는 바꾼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2차, 1차는 바꾸지 않고 상수만 바꾸면서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직거리 뭐 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직거리가 2차, 1차 남기고 상수를 오른쪽으로 넘긴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2차, 1차랑 상수로 구별하기.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 되겠고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네모 좀 치면서 옵시다. 교재에다 같이 네모 좀 치면서 와봐. 그때 여기는 요 2차, 1차에 다 같이 네모를 좀 쳐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요 2차, 1차에 다 같이 네모를 쳐주게 되면서 여기는 2차, 1차를 뭐로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으로 가주시면 되냐면은 여기 위에다가 같이 적어줘. 얘네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겠노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있는 상수 2는 일단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 2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저기는 저 2차, 1차만을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게 바로 이거야. 중근 조건. 그래서 여기는 중근 조건을 그래서 저기 왼쪽에다가 우리가 적용한다. 이 생각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오른쪽에 쓸 테니까 잘 봐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x제곱 더하기 4x가 그때 오른쪽에 있는 게 2예요 라고 돼 있었을 때 저기 있는 저 왼쪽을 내가 지금부터 중근을 갖도록 내가 지금부터 식을 바꿔볼래요.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얘네들을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어디에 집중하냐면 1차항에 집중을 하겠지. 왜? 2차항은 어차피 1이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1차에다가만 관심을 가지면 되고 그 1차를 얼마로 나눈 거에 제곱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아요.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봐. 알겠지? 형광색. 유일한 형광색. 여기 필요한 숫자는 얼마일까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놀았구만. 인강생들. 자, 인강생들. 저기 필요한 숫자가 얼마예요? 야, 인강생들이 너보다 나은데? 야, 쟤네 다 맞추는데? 너도 똑같잖아. 그거 너도 똑같잖아. 오. 야, 쟤네 다 맞추는데? 오, 맞아요. 여기 지금 현재 필요한 게 뭐냐? 그 와중에 왜 한 명은 자꾸 대답을 안 해? 왜 한 명은 자꾸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요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에 제곱이 필요하다 그랬지. 이거 중근 과정에서 내가 중근판 할 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1차항이 주어지고 여기는 2차항이 1일 때는 여기는 상수항은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을 거야. 그것 좀 기억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요 상수가 얘가 현재 1차항의 개수가 4 그걸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2의 제곱이었던 4를 여기다 추가해주면 돼.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는 왼쪽에다가만 뭘 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왼쪽에다 준 거를 오른쪽에도 같이 줍니다 라고 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4를 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A들을 채워주게 되면 그 A가 그래서 뭐가 되냐면 똑같이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정리하면서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얘 형광색 자존심을 좀 다시 한번 채워봐. 자존심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뭐의 제곱이 돼요? 그치. 얘가 그래서 x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고 오른쪽 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6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b가 그래서 플러스 2. 그 다음에 c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6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x였고 그 x를 구하는 게 이제 여기 제곱근을 이용한 풀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울 것이며 그래서 나는 여기 루트를 씌워서 x 더하기 2 만들어줬을 때 얘가 그러면은 풀마 루트 6이 될 것이며 2만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진짜 원했던 답이 되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2가 넘어가 그래서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6이 된다라는 것까지 찾아주게 되면은 게임 끝.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A, B, C를 다 찾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4,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2,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6을 다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셋 다 더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2.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4-1번을 통해서 한번 똑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단계 똑같이 밟아가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근데 보니까 저기 6명 들어와 있거든 지금 라이브로. 여기 6명 들어와 있어요 지금. 짜르르르 들어가 있는 저 모습을 보아하니 코로나 때가 떠오르는 것 같아. 다 구했나요? 4-1번 했어? 쟤네들은 이번에 봐주겠다. 어차피 다음 타임에 바로 쟤네들을 맞춤형으로 나오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럼 답은 네가 얘기해봐. 4-1번의 답은 몇 분의 몇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답은 2분의 25인데 요거 아마 단계대로 풀면은 아마 A가 1 나오고 B도 1 나오고 C가 2분의 5 나오고 D가 10 나올 거예요. 뭐 잘못 구한 게 있지? 응. 아마 D는 아마 어디서 나왔을 거냐면 C에서. 그러니까 C를 얘가 유리화를 해줘야 되잖아. 왜냐면 분모에도 똑같이 루트가 돼 있는 꼴이었을 테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분모에도 똑같이 루트로 돼 있는 분수꼴이잖아. 거기 있는 애를 마지막으로 유리화해준 게 D야. 그러니까 걔 유리화 해준 다음에 그거 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4-2번은 똑같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는 중간 단계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것만 잘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2차, 1차를 냅두고 상수를 변화를 준다는데 얘가 만약에 최고차항이 1이 아니라면 거기 있는 4-1번처럼 싹 다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눠버려가지고 어쨌든 왼쪽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들어줘. 그러니까 오른쪽에 분수가 되는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초점을 맞추고 106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105쪽까지는 다 이제 풀 수 있으니까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고 오늘 라이브가 워낙 많아서 내가 숙제 질문을 안 받아드렸어요. 일부러. 다음 주에 받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되게 중요한 걸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거 겁나 중요하고 여러분들 좀 외워야 되고 지금 온라인들 잘 들어야 되는 게 이제 팝 퀴즈가 좀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팝 퀴즈가 좀 많이 나갈 건데 얘네들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것도 거기에 숫자만 장난쳐가지고 내가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팝 퀴즈는 중간에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강생만 적으시면 되고요. 오프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오프한테는 내가 지금 현재 프리노트를 드렸습니다. 그 프리노트에 같이 정리하면서 오시면 좋고요. 온라인들은 지난 시간에 했던 프리노트가 분명히 여백이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프리노트가 분명히 여백이 남았으니까 거기에 똑같이 필기를 좀 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모든 2차 방정식의 예를 배우게 되면은 무조건 인수분해를 풀지 않아요. 무조건 제곱근으로 풀지 않고요.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곱근과 완전 제곱식은 사실 예를 배우기 위한 기초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얘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1번 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얘네들의 일반편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차항의 개수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아무런 2차 방정식에서는 다 통하는 전설적인 공식을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는 봤을 거예요. 왜? 선행에서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예능에서 다 이거는 한 번쯤은 다 알아요. 심지어 2년 전인가? 런닝맨에도 있더라고. 런닝맨에서도 이거 가지고 중학생 퀴즈 하면서 얘 공식 이름을 대보시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너네 그때는 뭐 다 자세히 안 봤겠지. 자세히 안 봐가지고 저런 게 있었구나 하고 끝났겠지만 이젠 여러분들 차례니까 잘 기억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최고차의 개수가 A 여기 있는 1차의 개수가 B, 그 다음에 상수가 C라고 주어져 있는 저 2차 방정식의 X값, 즉 다시 한번 나는 여기 있는 근의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X를 찾아보게 되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때 얘네들을 외울 때는 무조건 N 앞에 들어가 있는 최고차항의 숫자의 2배를 해준 거 분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1차항의 개수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있는 1차항의 개수를 제곱하고 거기에 2차 상수 곱한 거에 4배를 빼주면 됩니다. 이게 근해 공식이야. 공식은 쉬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기 있었던 요 A가 2차항의 개수고 여기 있는 요 B가 1차항의 개수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C가 상수야. 여기까지만 우리가 떠올려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개수들만을 이용해서 X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 있는 요 1차항의 개수가 특별하게 얘가 얼마일 수도 있냐면 여기 있는 1차항의 개수가 특별하게 얘가 2의 배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1차항의 개수가 짝수로 주어졌을 때 그럼 나는 요렇게 돼 있었을 때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X값을 똑같이 나는 여기 있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그때 얘네들을 구할 때 근의 공식은 바로 그냥 뭐야? 2차항 개수 그냥 깔아. 그리고 나서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눠. 그러니까 나는 반으로 나눈 거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있는 얘 반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를 빼주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외울 때의 팁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 깔리는 것 2차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요 1차를 얼마로 나눈 거냐면 반으로 나눈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1차를 반으로 나눈 거에서 나는 여기 있는 B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1차를 반으로 나눈 거를 제곱해 준 다음에 2차랑 상수를 곱해 준 거를 빼주면 됩니다. 이건 공식이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고 결국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들만 잘 외우시면 되는데 이거 그냥 딱 알려주고 야 이거 그대로 적용해봐 하면은 해.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은 해. 근데 왜 그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왜 그런지 내가 딱 한 번 설명해 줍니다.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해하는 데 도움 될 겁니다.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돼서 그래서 증명을 해드리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얘네들의 증명법을 볼 건데 일단은 요거부터 정리 좀 해놔. 그래서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할 때는 2차항의 개수의 2배 그리고 나서 분자는 1차항의 개수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차 개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의 4배를 빼준 것 그게 일반적인 공식이고요. 저기 짝수로 돼 있었을 때는 이게 짝수근의 공식이라고 하는데 그때 여기 있는 짝수근의 공식은 2차항의 개수분의 1차의 절반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1차 절반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차 절반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를 빼주면 돼. 이거는 아마 교재에 똑같이 있을 거예요. 똑같이 정리만 해놓고 가시면 됩니다. 됐죠? 먼저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온라인들 여기 퀴즈 1. 책 위에다가 적어놔. 온라인들은요. 온라인들이야 너 말고. 온라인들 알았지? 온라인들 대상 퀴즈 1. 여기 A, B, C가 가리키는 거. 이게 뭔지. 위에다가 적어놓고 오세요. 온라인들은 이게 퀴즈 1입니다. 넌 퀴즈까지 적을 필요 없어. 퀴즈는 온라인들을 위한 거예요. 저 온라인 애들은 야 온라인들은 106쪽 개념 5 위에다가 이거 적어와야 돼요. 알았죠? 106쪽 교재 위에다가 적어오세요. 공간 있지 거기 위에. 106쪽 위에 공간 있지. 그 개념 위에 거기다가 적어오라고. 알았죠? 개념 5라고 돼 있는데 거기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적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내가 다음 주에 검사했을 때 안 적혀있다. 무조건 결석 처리할 거예요. 온라인들 다 정리했으면 정리했다고 얘기하시고 채팅을 올려라. 다 정리했으면 정리했다. 채팅을 올려라. 온라인들. 오케이 온라인도 다 됐다니까 자 지금부터 그러면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일반적인 증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여기 잡아주게 된 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 이라고 주어져 있는 저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졌다고인가?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풀 때 가져오는 게 바로 뭐냐면 너가 방금 배웠던 즉 여러분들이 방금 앞에서 배웠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가 여기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가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풀이 과정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게 뭐야?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야. 그거 만들기 위해서 뭐야? 1차까지는 내가 냅둘라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상수 플러스 C가 일단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쟤를 오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보시죠.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하니까 얘가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는 그래서 얘가 c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c가 돼. 여기까지 됐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 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닐 때는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쉬운 과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했냐면 나는 여기 이 차항의 계수의 계수 그러니까 나는 최고차항의 계수였던 a를 없애주는 것이 여기서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최고차의 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최고차의 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을 뭐로 나눌 거냐면 그래서 얘들을 a로 다 나눌 거야. 그렇게 하면서 a로 나누면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x제곱 더하기 얘는 그냥 분모로 깔리면 돼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a분의 bx가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나는 a분의 c가 되었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보여줄 수는 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뭐야? 쟤를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적어도 2차의 계수가 1로 통일돼 있잖아?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상수 자리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상수 자리는 여긴 요 1차를 가지고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얘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지. 그럼 나는 얘를 만들어줄 거고 나는 그래서 뭐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a분의 b라고 주어져 있었던 친구를 반으로 나눈 거에 제곱을 저기다가 추가를 해줘야 되니 그럼 나누기 2는 곱하기로 다시 한 번 더 바뀌게 되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나누기 2는 곱하기로 다시 한 번 더 바꿀 수 있다면 나는 여기는 a분의 b에다가 나는 곱하기 2분의 1을 해준 거에 대한 전체 제곱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겠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제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을 찾아주는 게 필요하다 보니 그래서 나는 여기에 몇 a분의 몇이 들어오냐면 그래 나는 여기 있었던 얘가 4a제곱분에 그래 난 여기 있는 b제곱이 들어올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오른쪽에도 그게 똑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수학은 공정하기 때문에 한쪽에 뭘 줬으면 다른 쪽에도 똑같이 줘야 됩니다. 안 주면은 그건 직무유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오른쪽에도 붙여요. 그래서 난 여기 있는 4a제곱분의 b제곱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서 식을 완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왼쪽에 있었던 애가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왼쪽에 있었던 애가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one more time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봤더니 그래서 얘가 이제는 그래서 얘가 x 더하기 나는 여기 있는 2a분의 b 즉 양옆에 있는 걸 제곱하기 전에 것이 생겼고 여기가 어차피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플러스가 유지가 됐겠구나. 그렇게 된 거에 나는 여기 전체 제곱으로 얘가 다시 인수분해가 되긴 되겠구나.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왜 저렇게 돼? 그냥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한 거야. 양옆의 거를 똑같이 제곱으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정리한 거예요. 막 구체적인 것까지 막 외우고 막 이럴 필요는 없어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었던 애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뭐야? 뭐 정리 못하잖아요. 말이 헛나오는데 정리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적어도 통분이라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통분이라도 하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야? 분모 4a제곱으로 맞추겠다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4a제곱으로 맞추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b제곱에 마이너스 그냥 뭐가 돼요? 그냥 여기에 4a를 곱해준 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4a제곱이 되려면 여기에 4a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도 4a를 곱해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몇 ac가 되었냐면 4ac가 된 거예요. 저기 제곱 꼴보기 싫죠? 뭘 씌울 거야 그러니까? 루트 씌운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나는 여기 있는 요 2a분의 b를 정리했더니 위아래로 똑같이 루트가 들어가니까 4a제곱도 루트를 씌워.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면 얘는 뭐래도 2a라고 정리는 되겠지.
분자는 뭐 정리 불가능이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루트, 그래서 나는 뭐야?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생겼고, 거기에 우리는 뭐야? 루트 쪽에다가 풀말을 붙이든, 아니면은 여기 분모 분자 다 같이 잡아놓고 앞에 풀말을 붙이든, 그건 관심 없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야? 여기 분자 쪽에다가 그냥 맞출게요. 왜? 난 얘를 넘겨야 되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우리가 x를 찾을 수가 있거든. 그렇게 해서 x 만든 거예요. 끝났어요. 봐봐. 얘 넘어갔지? 그래서 나는 여기에 x 만들어줬지. 그럼 나는 뭐야? 얘 넘어오게 되면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됐는데 2a가 통분돼 있지. 그쵸? 그러니까 2a가 통일돼 있으니까 분모에 그냥 2a 잡아줄 수 있지. 얘 넘어왔지. 그럼 플러스 b야 마이너스 b야? 마이너스 b가 됐지.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냥 뭐야? 뒤에 거 붙은 거야. 그냥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붙었는데 봐봐. 얘가 얘랑 생겨먹은 게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똑같거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왜 배워? 근해 공식 증명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의외로 너네가 실제 학교 시험에서 완전 제곱식,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 봤던 것처럼 빈칸 주는 문제밖에 안 나와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너네 절대 서술형이 아니고선 그렇게 안 풀거든요. 학교도 그걸 알거든요, 이제는. 근데 너네가 서술형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가. 그러니까 학교가 서술형을 내지 않다 보니까 빈칸 주는 거 아니면 그렇게 내지 않아요. 그럼 실전에서는 뭐 쓰면 된다는 소리냐면 인수분해 아니면 무조건 근해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싹 다 근해 공식 쓰면 돼. 왜? 어차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인수분해가 되는 애, 안 되는 애를 다 아우러서 푸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은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정리해놔, 지금. 요거 정리하시고, 온라인들은 정리 다 했으면은 다 했다고 꼭 채팅 남겨주세요, 온라인들. 지훈이 다 했어? 빨리 해. 온라인 것들 거의 다 했대. 얘네 100% 내가 설명하면서 얘네 이거 하고 있을 때 얘네 다 적었어. 이 온라인 것들. 내가 봤을 때. 보민이 다 했어? 그래, 온라인 것들 다 끝났대. 너만 하면 된다, 야. 여기 증명 다 했죠? 야, 그럼 봐봐. 하나만 더 설명하고 교재에 밑줄만 긋고 쉬는 시간 갖자면, 야, 그럼 짝수 공식 저거는 왜 나왔을까? 이것도 똑같아. 왜? 지금 그냥 말로 설명할게. 짝수 공식은 그냥 여기 있는 b가 몇 b인 거야? 이거 그냥 2의 배수니까 다 2b인 거야. 다시?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2b인 거고,
여기가 2b인 거고 그러니까 얘가 2b의 제곱이 되면서 4b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4b 제곱이 된 거고 근데 이렇게 지워지지. 그러니까 얘도 이미 지워지니까 뭐야? 그냥 여기가 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돼버려. 여기는 이미 죽었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요 b만 남게 되는데 이 사실 요 b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뭐냐 반으로 나눈 거잖아 다. 그러니까 쫙 정리하다 보니까 뭐야? 저 절반 나눈 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짝수 공식이 저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과정으로 증명을 했더니 짝수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네? 그러면서 공식처럼 만든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웬만하면은 너네는 상위권이니까 상위권들이 극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선 둘 다 외우는 게 좋고요. 단연컨대 둘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밑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게 아마 계산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수학자들도 계산하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니까 그래요. 수학자들도 계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근해 공식에서 똑같이 증명을 좀 하고 정리만 좀 하자면 옆에 저렇게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만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딱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왜냐 저 딱으로 외워봤자 우리 답답해요. 그리고 너네 실전에서 저거 A, B가 뭐였지 B가 뭐였지 C가 뭐였지 이렇게 되는 순간 끝장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어차피 나가리가 되니까 제발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제발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나는 지금부터 딱 얘기하겠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할게. 리슨 잘 들어. 예 정리하겠습니다. 옆에다가 같이 적으면서 오면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을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저거는 당연히 외워야 되지만 그냥 이거야. 이렇게 외워. 그래서 2차항의 개수의 2배를 해준 거 보네. 마이너스 몇 차냐면 1차야. 그러니까 1차의 개수에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냥 뭐 제곱이냐면 1차 제곱에서 나는 2차랑 상수 곱한 거에 4배를 빼준 거랑 같다야. 이게 근의 공식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A, B, C로 외우지 말고 한글로 외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글로 외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 좀 잘 봐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는 얘가 동그라미 칠 거, 즉 2B'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1차항의 개수만이 2차 상수는 뭐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 여기 있었던 요 1차항의 개수만이 이렇게 적어줘. 그때 여기 있는 요 1차항의 개수가 뭐의 배수인 경우일 수도 있냐면 이 1차항의 개수가 2의 배수일 때만. 그러니까 2의 배수의 다른 말이 짝수니까 나는 여기는 1차의 개수 짝수일 때는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돼요? 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난 여기 있는 짝수일 때는 그래서 얘네가 짝수일 때는 그냥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똑같이 옆에다가 그냥 적어주고 가세요. 그냥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분모는 그냥 2차야. 그러니까 2차항이 개수분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뭐야? 1차를 반으로 나눈 거에 마이너스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우고 똑같아. 외우는 거 팁 드릴게요. 바로 뭐야?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랑 안에 들어가는 제곱은 똑같은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도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가 들어갔다면 그럼 여기 안에 똑같이 뭐야? 그 1차를 반으로 나눈 거에 제곱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 똑같은 게 들어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게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랑 뭐 곱한 거 빼주면 되냐면 2차랑 상수 곱한 거 빼주면 돼요. 끝. 이게 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옆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한번 지금부터 숫자 맞추는 거 싸움입니다. 그래서 숫자 다 때려 맞추면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숫자 때려 맞추면서 적용을 해보는 거를 2교시 때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9분입니다. 온라인 것들도 지금 현재 너도 마찬가지고 19분까지 연휴니까 그래도 쉬는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19분까지 드릴 테니까 19분까지 쉬시고 19분에 온라인들은 다시 접속하면 됩니다. 19분에 다시 2교시 출석 체크할게요. 쉬었다 갑시다.
온라인! 온라인! 하나씩 자꾸 빠져, 온라인들, 지금. 나 진짜.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출석 체크. 번호! 야, 선착순으로 번호 6명 있으면 돼, 온라인들. 온라인 번호? 그래, 온라인들 대답하거라, 온라인들. 재밌다. 야, 이거 재밌어. 온라인 지금 하나가 지금 현재 대답을 안 해, 온라인 하나. 온라인! 혜준! 야, 번호하라 그러니까 번호하는 애도 있고, 번호 개무시하고 내 하는 애도 있고, 재밌어. 야, 혜준! 너 어디 갔어? 온라인 기간을 좀 잡아야 되나? 자, 보세요, 여기. 자, 가겠습니다. 자, 온라인들도 집중 107쪽으로 하겠습니다. 온라인들도 집중 107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근해 공식을 써보려고. 그래서 근해 공식은 그냥 일반적인 근해 공식이 있고 짝수 근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짝수 근해 공식을 쓸 거냐 아니면 그냥 근해 공식을 쓸 거냐, 그거에 대한 기준점은 단순하게 몇 차항의 개수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주면 된다고요? 그치, 1차항 개수가 짝수냐 아니면 짝수가 아니냐, 여기까지만 봐주면 되는데 쟤 한번 보게 되면은 쟤는 그냥 바로 갑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는 빵 이라고 돼 있는 저 친구의 근을 잡아서 나는 저기 있는 x로 표현했을 때 그 x가 2분의 a 풀마 루트 b랍니다. 저 루트 들어갔고 풀마 들어갔고 저거 돼 있다, 무조건 얘 근해 공식 쓰라는 소리거든. 그럼 나는 지금부터 근해 공식을 쓰려고 하니까 잘 보시면 돼요. 물론 이식만 봐도 근해 공식 써야 된다라는 건 보여야 돼. 왜?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어? 안 되게 생겼어? 안 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근해 공식 쓴다, 이 생각으로 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가려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 가지고 있었던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는 빵.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근해 공식 쓸 거고, 아쉽게도 1차항의 개수가 짝수야 아니면 짝수가 아니야?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짝수가 아니니까 그럼 여기 있는 2차항의 개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2차항의 개수 1 잡았을 때 그 2차항의 개수에 몇 배 해준 거분해? 그러니까 1에 2배 해주니까 2분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까지 다 챙겨오세요. 그게 바로 개수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 마이너스까지 챙겨놓은 저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를 붙이다 보니까 5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뭐야? 루트 씌우고 앞에 붙어 있었던 친구의 제곱이라니까. 그러니까 5의 제곱이었던 25.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 1. 저기 상수 2. 그 다음에 거기에 4배 해준 거를 그냥 빼주면 된다요. 끝났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루트 안에 걸 루트 안에서 계산하면 되고, 루트 밖에 걸 루트 밖에서 계산하거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2분의,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5 잡아줬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러니까 나는 25 빼기 8이네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5 빼기 8, 그래서 여기가 17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A, B 그대로 잘 집어넣어주게 되면 A가 5고 B가 17인 걸 아니까 2를 더해준 게 정답이다. 정답 그래서 5번.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아주 초절정 간단한 귀요미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은요, 외우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외운 다음에 막 써먹으시면 됩니다. 프리노트를 이용해서 여기 1번 다시 푸시고 옆에 1-1번까지 다시 푸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간은 지금부터 딱 5분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1-1번까지 푸십시오.
오케이. 여기까지. 시간은 여기까지. 1-1번은 다 했죠? 온라인들도. 다 했느냐? 온라인들? 오케이. 자, 그럼 온라인들. 넌 일단 조용히 해보고. 온라인들 답 한번 올려봐라. 1-1번의 정답은 얼마예요? 몇 번이에요, 몇 번? 1-1번의 정답? 넌 몇 번 했어? 오케이.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4번인데, 이거 1창의 개수를 보면 1창의 개수가 지금 현재 딱 짝수죠. 그럼 이거 짝수근의 공식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즉 짝수근의 공식 갖다 썼을 때 A는 1이 와야 되죠. 근데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정확하게 따지면? 지훈이 1이 와야 돼 마이너스 1이 와야 돼 A는? 1-1 하고 있어야지. A 뭐 와야 돼? 1-1에 A? 마이너스 1로 오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B는 그냥 1 더하기 9 하면 될 텐데. 그쵸? 왜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9인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플러스 9.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그러면 1 더하기 9에서 B는 10. A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니까 둘 더하면은 그치? 둘을 더하면 10 빼기 1이니까 9가 돼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 나왔다는 건 아마 부호 처리가 잘못된 것 같고 플러스 11이 돼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부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호는 정확하게 좀 지켜주세요. 됐죠? 그래서 1-2번은 내가 지금 현재 답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1-2번은 아마 요것만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봐. 1-2번의 힌트를 크게 하나만 드리자면 이거 같은데 만약에 어떤 x가 a 더하기 루트 b랑 a 빼기 루트 b가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봐. 그럼 여기서 더 큰 거는 둘을 더한 게 더 클까요? 아니면 둘을 뺀 게 더 클까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더한 게 더 커요. 그쵸? 왜?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루트 3과 2 빼기 루트 3을 비교해보면은 여기는 똑같은 출발선 2를 기준으로 여기는 얘는 루트 3만큼 더 알아. 즉 루트 3만큼 더 오른쪽으로 가란 소리인데 얘는 루트 3만큼 왼쪽으로 가란 소리야. 그럼 같은 간격으로 얘는 한쪽은 왼쪽 한쪽은 오른쪽으로 간 거다 보니 그러니까 얘가 더한 게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도 똑같단 말이야. 왜? 출발선이 똑같고 더했다는 건 그만큼 어차피 루트가 붙어있는 건 양수니까 양수가 붙어있는 것만큼 오른쪽으로 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커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명심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더한 거나 뺀 거 얘네들을 잡았을 땐 반드시 더한 게 조금이라도 더 커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아마 알파 베타 결정하는 거 쉬울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알파 베타 결정하는 거를 바탕으로 답 유도하면 되니까 그거 정답은 내보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1-2번으로 똑같이 한 번만 더 보게 된다면 1-2번도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잘 봐. 내용은 쉬우니까. 그래서 여기 1-2번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뭐냐? 안 정해져 있어요. 뭐가? 각 자리에 있는 개수들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자리에 있는 개수들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그럼 난 저기 있는 x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저 1-2번, 저기 대표형 2번 요 문제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얘 형태를 잘 보세요. 그때 얘 형태를 보면 알겠지만 얘가 현재 뭐냐면 루트 들어가 있는 누가 봐도 근의 공식 꼴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동그라미 좀 치면 이게 지금 현재 무슨 공식 꼴이냐면 이게 근의 공식 꼴이야. 같이 적으면서 와. 그러니까 얘가 현재 근의 공식 꼴이니까 적어도 왼쪽 거 뭐 하라는 소리냐면 근의 공식으로 풀어라. 그러니까 근의 공식으로 답을 유도해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야? 그래서 어쩔 수 없네.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는 빵이라고 돼 있는 친구에서 우리는 x를 찾을 거고 그 x를 찾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또 근의 공식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를 해서 답을 구할 거냐 아니면 근해 공식을 쓸 거냐 그건 그냥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해 형태를 보세요. 그럼 얘가 루트가 들어갔으면 100% 근해 공식이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루트가 들어가면 100% 근해 공식이니까 그래서 루트를 이용해서 우리는 근해 공식으로 답을 찾는다. 이 생각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아쉽게도 제가 현재 짝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짝수가 아니다 보니까 뭐야? 2차항의 계수 1의 2배를 해준 2분의 1차항의 계수 3에다가 나는 마이너스 갖다 붙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잡아줬을 때 여기는 요 1차항의 계수가 3이네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3의 제곱에서 나는 저기 있는 2차 상수 그러니까 1과 k 곱한 거에 몇 배를 빼주면 되냐면 4배를 빼주면 된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봤더니 얘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2분의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러니까 나는 3의 제곱이었던 9 거기서 몇 k 빼준 것이 되냐면 4k 빼준 것이 된 거야. 이렇게 된 거고 그때 쟤랑 생겨먹은 게 똑같은 게 바로 누구냐면 저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얘가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었던 2분의 그래서 나는 여기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래서 누구랑 같다는 소리냐면 13이랑 같더라. 즉 얘네들이 생겨먹은 게 똑같은 애가 돼야 됩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답은 나왔지. 이거 둘이 같다야 아니면 다르다야? 같다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얘네들에 대한 무슨 식으로 답을 내주면 되냐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에 대한 항등식으로 답을 내줘. 그러니까 각 자리에 들어가 있는 애들끼리만 똑같으면 되는데 마침 다른 게 루트네. 아하! 그러니까 나는 루트만 똑같이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루트끼리만 똑같이 맞춰줘. 그래서 나는 9-4k 계산해 준 거랑 나는 오른쪽에 있었던 14m로 같았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k가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4k 구한 게 여기 9 빼기 13 해주다 보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우리는 k값 구할 수 있고 4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된 겁니다. 정답 2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가볍게 쓰면 되는 거고 근해 공식을 똑같이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답을 유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근해 공식은 결국 뭐냐? 이 두 개의 유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보호만 잘 조심해서 숫자만 잘 대입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다시 풀어보시고 옆에 2-1번, 2-2번도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시간은 다 합쳐서 7분 드릴게요. 해보세요. 시작.
정신 못 차리네 네 친구. 답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 답 썼어. 지금 물어볼라 했는데. 자, 온라인 2-1번의 정답을 얘기해 보시죠. 2-1번의 정답을 얘기해 보세요. 온라인들 2-1번의 정답 몇 번입니까? 오케이. 2-1번은 다 맞췄네요. 정답 3번입니다. 2-2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온라인들. 오, 다 맞추네? 정답 4번입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아마 근해 공식은 이제 해보면서 알겠지만 의외로 할만하다는 거.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근해 공식은 의외로 할만하다라는 거, 그것까지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109 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자, 고민이 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너네한테 얘기를 하면 무조건 하지 말자고 할 것 같으니까 안 할게요. 대표형 4번인데 얘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대표형 4번 나중에 밥 들어가면 할게요. 강의계획서 올려드렸죠? 보내드렸거든요. 강의계획서. 거기에 들어가면 3월부터 아마 밥 할 거예요. 그때 3월 첫날부터 3월 2일날 아마 정상 수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3월 2일날 수업한다는 전제하에 3월 2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학원에서 할 것 같아요. 신학기 첫 시간표라고 학원에서 할 것 같아요. 느낌이. 학원에서 할 것 같으니까 아마 학원에서 하는 시간표를 따라갈 거예요. 만약에 그날 쉰다 하면 난 쉴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날 학원에서 쉰다 하면 나는 쉴 거야. 그러려고 오늘 하는 거니까. 좋죠? 딴반들은 그날은 수업해야 될걸? 왜냐? 이번 주 다 쉬었잖아. 야, 지금 우리 반이 지금 너 제일 빨라요. 야, 나 생각해봐라. 근해 공식까지 다 끝났어 오늘.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2차 방정식 활용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뒤에 있는 게 그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이 별게 없어요, 의외로.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버리고 밥 들어갈 거예요. 빨리 밥 처음부터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밥 처음부터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갈 거고, 그래서 4번은 따로 안 할게요. 밥 들어가서 할 테니까. 왜냐면은 인수분해, 복잡한 인수분해라고 해가지고, 뭐 치환형, 뭐 되게 다양하게 있는 거, 항 4개짜리, 항 5개짜리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흔히 얘기하는 심화 유형들이거든. 기초 유형이 아니야. 그래서 기초 유형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개념할 때 건너뛰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기에는 애매해요. 시간이 남으면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시간도 되게 애매하게 남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걸로. 됐죠? 여기까지는요. 대신 내가 지금 여기 2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이 2가지는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는 내가 그냥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것만 딱 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학년 때 그리고 지금 2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연립방정식, 얘네들에서도 마찬가지 소수형, 개수형, 괄호형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약간 섞여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꼭 다시 한번 머릿속에 리마인드 해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 부분만 리마인드 해주게 되면은 끝납니다. 교재 밑에다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그 3번 밑에 공간 많으니까 거기다가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첫 번째, 바로 뭐가 껴있는 경우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괄호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괄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괄호를 살려요? 아니면 괄호를 죽여요?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이든 1차 방정식이든 1차 부등식이든 연립방정식이든 괄호가 껴있어. 그럼 괄호를 살려요? 아니면 괄호를 죽여요? 그치, 괄호는 죽이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괄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괄호 속어에 모든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괄호 지우는 것에 모든 집중을 한다예요. 그럼 그 괄호를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까? 라는 걸 얘기했을 때 괄호 지우는 방법이 있었지. 무슨 법칙 이용하면 돼요? 괄호를 지우는 법칙. 무슨 법칙? 괄호를 지울 수 있는, 괄호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잖아.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쓰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쓰는데 만약에 괄호가 다항식 꼴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다항식 꼴이면
무슨 공식이라도 쓰면 되냐면 이거.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라도 써가지고 답을 유도해라.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쓰든 곱셈 공식을 쓰든 어쨌든 쟤네들을 쓰는 목표는 괄호를 다 지우는 거야. 그러니까 괄호가 껴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괄호를 지우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럼 두 번째. 그러면은 만약에 분수 소수형이라고 돼 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대표 유형 3번처럼 분수 소수 혼합형일 때는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수 소수 혼합형의 경우일 때는 반드시 소수를 다 뭐로 바꾼 다음에, 분수 소수가 섞여 있을 때는 반드시 소수를 바꾸라 그랬지. 소수를 뭐로 바꾼 다음에, 그치, 소수는 반드시 첫 번째 분수로 바꾸세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2학년 때도 내가 설명해 줬을 거고 1학년 때도 설명해 줬을 거야. 소수를 분수로 바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얘네들 변화를 줘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건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그건 쉬워요. 모든 소수들, 하물며 순한 소수들도 분수로 나타내 줄 수는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순한 소수들까지도 분수로 나타내는 건 가능한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있었던 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 주는 건 힘들다는 거야. 왜? 여기 있는 분수 중에선 순한 소수가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 순한 소수를 이렇게 좀 우리가 쫙 나타냈다라고 해. 그래. 그래서 순한 소수 나타내서 0. 몇 땡 이렇게까지 만들었어. 그럼 걔를 정수로 만들려면 얼마 곱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걔를 어쨌든 마지막에 정수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를 분수로 바꾼 다음에 그 분수들을 뭐로 바꿔주는 걸로 가주면 되냐면 정수로. 그래서 분수들을 정수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개수 변화를 주는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개수 변화를 주고, 그때 여기에 해당하는 그 개수 변화가 결국 뭐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거야. 정수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포커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수 소수가 혼합형일 때는, 그러니까 분수 소수가 섞여져 있을 때는, 그래서 무조건 분수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알고 있던 방법대로 풀면 답은 쉽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펜 내려놓고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저걸 풀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저거를 풀 거고, 그래서 첫 번째로 얘는 분수도 있고, 오케이, 분수 있고, 누구도 심지어 가지고 있냐면 여기 소수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뭐야? 소수를 분수로 바꾼다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문제를 풀 거고,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2분의 1 x제곱에 나는 플러스 0.8입니다. 0.8은 분수로 바꾸면 몇 분의 몇이기 때문에 5분의 4기 때문에 그냥 5분의 4로 바꿔준. 그래서 나는 여기는 5분의 4 x를 만들어주게 되고, 마이너스 나는 5분의 얼마가 되냐면 5분의 2가 돼. 그래서 얘가 0이다 라는 거를 보여줬을 때 분모를 지워주는 게 그 다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정수 만드는 게 목표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분모 2, 5 얘네들을 다 지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우기 위해서 나는 얼마를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얼마를 곱할 것이고, 2랑 5랑 5를 지우기 위해서 나는 왼쪽에 얼마를 곱할 것이며, 그치? 여기 그래서 왼쪽에 10을 곱하고, 그럼 오른쪽에도 똑같이 10을 곱해준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을 곱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거 5x제곱. 얘네들을 곱하니까 4 곱하기 2 하네요. 그래서 나는 8x. 얘네들 곱하면은 2 곱하기 2 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오른쪽은 어차피 곱 하나만 하니까 0이다 라는 결론까지 잡아줄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너무 봤더니 얘는 돼요. 왜? 5의 약수 중에 우리는 1과 5, 4의 약수 중에 2랑 2, 얘네 크로스 체크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까지 주면서 8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연습 많이 해봤으니까 그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여기 밑에다가 주면 되는 거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인수분해 단원에서 열심히 했어요, 우리. 그치? 기억나지? 이거 일일이 다 해봤잖아. 1, 4, 4, 1, 2, 2 다 때려 넣어서 되는 거 찾았잖아. 그거 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내가 지금은 건너뛴 거야. 알겠죠? 나중에 나는 너네 설명해줄 때 이렇게 다 건너뛸 거야. 밥할 때는 특히 진짜 건너뛰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밥하기 전까지 개념 약한 거 있으면 좀 어느 정도 채워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딱딱 잡았을 때, 그래서 여기 x, 여기 x 주면 돼. 그리고 나서 여기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얘는 플러스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따라서 나는 그래서 x 더하기 2, 그 다음에 나는 5x 빼기 2 둘을 곱한 게 0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끝났어요. 왜?
곱해서 0 되는 건 각각이 얼마 되는 거 찾아주는 거랑 같은 거니까 각각이 얼마 되는 거 찾아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치? 곱해서 0 되는 건 각각이 0 되는 거 찾아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 0, 얘 0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x가 그래서 마이너스 2. 왜? 제 0 만들어주는 건 마이너스 2니까. 그럼 제 0 만들어주는 건 5분의 2니까 그래서 5분의 2도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그래서 정답은 2번이요.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같은 원리로 3-2번도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이거는 싹 다 섞여져 있는 되게 귀찮은 형인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싹 다 섞여져 있는 약간 좀 꼴배기 싫고 약간 좀 귀찮은 그런 형인데 그럼 이럴 때는 뭐부터 없애버리는 게 최우선일까요? 괄호 아니면 분수? 온라인들 이게 퀴즈입니다. 온라인들 퀴즈 2. 내가 이제 이거 정답을 얘기할 거거든? 그걸 적어보세요. 알겠죠? 이거 퀴즈 2. 자, 정답 온라인들 퀴즈 2. 얘 풀이법 노트 외우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너도 마찬가지야. 적으란 소리야. 알겠죠? 풀이법 노트. 이 온라인들 퀴즈 2입니다. 난 퀴즈 총 2개 내줬어요. 첫 번째 퀴즈는 아까 내줬지. 뭐뭐뭐 찾기? 그치, 너는 온라인으로 안 했으니까. 온라인들 첫 번째 퀴즈는 아까 1교시 때 내드렸어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온라인들 1교시 때 아까 퀴즈 내드렸습니다. 퀴즈 1, 퀴즈 2, 여기 풀이법.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다 종합분이야. 괄호도, 그러니까 여기 분수도 다 껴있는 꼴이거든요. 그럴 때는 첫 번째 반드시 뭐부터 없애버리는 게 최고냐면 무조건 얘기해. 너는 분수 꼴이 계산하기 쉬워 아니면 어려워?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분수를 살리는 게 좋아, 죽이는 게 좋아? 죽여. 그러니까 분수부터 정수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분수를 정수로 만들어주기. 이게 1번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저기 왼쪽에 있었던 분모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요 5랑 여기 있었던 3을 살리란 소리 아니면 죽이란 소리야? 죽여? 그럼 여기 있는 5랑 3을 죽이기 위해서 나는 곱하겠지. 얼마를? 그치.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 15를 곱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3이 날라와. 그래서 나는 3x에 우리는 x 빼기 1은 이렇게 되고 여기는 5를 곱하면 되네요. 그래서 나는 여기 x 더하기 1과 x 빼기 2 이렇게 되는 얘네들의 곱을 잡아주면 된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분수를 정수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뭐를 바꿔주면 되냐면 그때 두 번째 괄호를 소거합니다. 그때 여기에서 두 번째는 괄호 소거예요. 온라인들 퀴즈 2 이 두 개의 스텝을 적어오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퀴즈 2 그 두 개의 스텝을 잘 정리해서 오는 게 퀴즈 2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 괄호를 소거할 거고 얘는 그냥 분배 법칙 쓰면 되겠네.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3x와 얘는 괄호를 풀 거고 5는 나중에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괄호가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꼴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법칙 이용하는 게 좋냐면 곱셈 공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5를 나중에 주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러니까 5부터 괜히 줄 생각하지 마시고 5를 끄집어내는 상태에서 안에 것들 먼저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얘 x를 곱하니까 x제곱 1x 마이너스 2x니까 더하니까 마이너스 x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여기 있는 5를 이때 나눠주면은 계산하기 좀 덜 하겠지. 계산 실수가. 그래서 여기 있었던 얘를 그래서 나는 3x제곱 마이너스 3x가 5를 주면서 나오게 된 나는 5x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나는 곱해주면서 나오게 되는 10 여기까지 계산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근을 찾는 거는 쉽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까지 다 종합하게 되면은 끝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숙제 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숙제! 이거 답 내는 건 뭐 집에서 해볼 수 있잖아. 연습했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숙제 야 108쪽에 1번만 알겠죠? 108쪽에 1번만 푸시고요. 개념 콕콕에 1번만 푸세요. 2번 빼. 2번 빼란 소리야. 108쪽에 2번 빼시고 109쪽에 3-2번까지 오케이? 109쪽에 3-2번까지 뒤로 넘겨. 110쪽에는 6번까지
그렇게 해서 110쪽까지 풀어오세요. 그러니까 110쪽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110쪽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고 워크북도 마찬가지 19쪽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인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워크북 19쪽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인데 개념책 기준으로 본책 기준으로 108쪽에 2번 109쪽에 대표형 4에 딸려있는 모든 문제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대표형 4에 딸려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110쪽에 7번 8번을 제외한다라는 거야. 다시 그 워크북 19쪽에서도 7번 8번은 제외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 제외한 나머지도 다 풀어오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답 다 맞추고 질문 좀 가진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들 풀겠습니다. 오늘 연휴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봅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